오늘은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입금 불산입. 그럼 이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의 자본 납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의 자본 납입분은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입금 불산이 만다. 원래 입금은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 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이죠. 근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의 자본 납입분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 주주가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돈, 거기에 대해서만 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지, 주주의 생돈이죠, 생돈. 주주가 자기 돈 낸 거,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입금 불산이 만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대표적인 겁니다. 이 회사가 이 주식을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때 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있죠? 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출자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게 중요해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회사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가 채무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죠.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 회사에 채무자가 있어요. 회사의 채무자. 이 채무자 을이라고 할게요. 을. 그러면 이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 갑. 이 채권자 갑이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한 1억 빌려줬어요. 1억 빌려준. 그럼 이 회사 채무자 을은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회사 채무자 을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입니다. 발행해서 갑에게 준다. 그럼 이 갑 어때요? 갑은 이제 주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자 갑은 그럼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러면 주식의 시가로 할까 아니면 장부가로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부분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지금 일단은 이 채무자 을이 중요하죠. 채무자 을은 주식을 발행해서 갑에게 주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차변에 뭐 있고 대변에 자본금. 원래는 현금 받아야 되겠죠. 근데 현금 받은 게 아니라 이 차입금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차입금이 없어진다. 차입금 없어지고 이 자본금, 차입금 1억. 자본금은 한 5천만원 할게요. 자본금 5천만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5천만원. 그럼 보세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 채무자 회계 처리입니다. 채무자 을의 회계 처리. 차입금, 채무자의 차입금이 없어지고 이 자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식의 시가를 7천만원 할게요. 주식의 시가는 7천만원. 그럼 보세요. 주식의 발행가액은 1억이죠. 발행가액. 이 발행가액은 1억. 주식의 시가는 7천만원. 주식의 발행가액은 1억.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주식의 발행가액은 1억이고 주식의 시가가 7천만원. 그럼 차익은 3천만원이죠? 차익은 3천만원. 그러니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7천만원인데 1억에 발행이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은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추가한 금액. 그럼 이 차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입금이라는 겁니다. 입금. 이 1억 중에서 3천만원, 3천만원은 입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채무 출자 전환 시 입금으로 보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출자 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한다. 근데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입금이다. 보세요. 각주 보세요. 원칙은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익은 과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가법이기 때문에요. 근데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때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익은 채무 면제이익으로서 입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이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고 입금에 산입한다. 예를 보세요. 예를.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을 이율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그런 경우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율 결손금 보전을 충당할 때 이율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채무 면제이익하고 이율 결손금은 상계할 때 이율 결손금이 한 20년 전에 발생한 것도 이 채무 면제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예를 보세요. 회사가 만 원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1억인데 그냥 만 원으로 할게요. 이 만 원인 경우 주식을 발행가액이 만 원이죠. 자본금 5천, 주식 발행 초과금 합쳐가지고 주식 발행가액은 만 원. 그런데 차입금이 만 원입니다. 이게 대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한 거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봐요? 차입금 만원, 자본금 5천, 주식 발행 초과금 4천, 채무면제익 1천.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가 여기는 9천원이죠? 9천. 주식의 시가가 9천인 경우. 그럼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은 1,000원이죠? 1,000원은 채무면제익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이라는 겁니다. 입금. 그럼 어떻게 해요? 세무조정은 회사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입금 산입, 세무면제익, 기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혹시 이율결손금 있나? 이율결손금 있나? 보니까 있죠? 이율결손금은 2천이다. 그리고 2008년 발생분이다. 지금 2019년인데 2008년 발생분이죠. 그러니까 2018년이죠. 제가 책을 2019년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약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이 10년 전에 발생한 이율결손금도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이율결손금 보전, 기타. 이 세무조정 아시겠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죠. 이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 계획 인가나 회생계획 인가 이런 걸 받는 경우죠.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 법서적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 전환한다. 그럼 이 채무 면제액 있죠? 이 채무 면제액은 당해 법인의 이율결손금 포전에 충당하고 또 거기에 또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남은 잔액은 해당 3년도에 입금 불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보면 쉽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건가? 이거 맞네요. 아니, 이거 아니네요. 이겁니다, 이거. 예. 문제로 볼게요. 얘가 없으니까 문제로 보겠습니다. 회사가 차입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인데
상환이 어렵습니다. 이 세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어요. 돈을 1억. 근데 상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채무를 출자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거 외우세요.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따라서 시가가 7천만 원인 주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그럼 차변에 차입금 1억,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5천만 원. 여기서 보면 액면가액 5천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가 7천만 원인 주식을 발행했는데 발행가액은 1억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열 결승금이 중요하죠. 2열 결승금. 2열 결승금 잔액은 2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채무면제액은 얼마일까요? 채무면제액은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이죠. 시가가 7천만 원, 발행가액이 1억 원, 그럼 차익은 3천만 원. 그러니까 채무면제액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중에서 2열 결승금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열 결승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1천만 원이죠. 그럼 2열 결승금 보전에 기침이 잤구나. 2열 결승금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익이 5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채무 면제액은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이 3천만 원. 그럼 이 3천만 원의 채무 면제액에 대해서 바로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결손금 2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채무 면제액이 3천만 원 입금 산입한 다음에 송금 산입, 유혈결손금 2천만 원 기타. 그리고 남은 게 1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천만 원 남잖아요. 근데 이 1천만 원도 입금,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 면제액 1천만 원 기타. 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한다. 그럼 이 채무 면제액은 2열 결승금 부분에 충당하고 또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채무 면제액 3천만 원인데 2열 결승금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1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 1천만 원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불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하고 미래, 그러니까 단기 말고 차기죠. 차기. 단기가 아니는 차기. 차기나 차차기. 이때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거의 회사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다. 부도났다. 부도났다. 근데 회생이죠. 회생. 회생은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 회생계획인가. 이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망했는데 다시 또 살리면 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죠.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살아난 회사는 되게 비실비실하겠죠. 이미 한번 망했다가 살아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 그래서 이 차입금 있죠. 부채. 이 차입금은 전부 차입금을 차입금에 대해서 변제 못하니까 차입금에 대해서 변제 능력이 없어요. 변제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주식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 발행해서 준다. 발행해서 줍니다. 그때 근데 중요한 게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한다는 겁니다.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앞에서 배웠듯이 1억 원. 주식의 시가는 7천만 원. 그럼 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은 채무 면제액이죠. 채무 면제액 3천만 원. 이거는 입금입니다. 입금. 근데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월 결성금 얼마였죠? 2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 그럼 남은 돈 1천만 원. 1천만 원이죠? 이 1천만 원은 미래 발생할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부 입금 불산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가에서 조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조세 혜택을 주는 것. 회사가 망했으니까 한번 살려보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조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법인세 납부하지 말라. 만약 이 채무 면제이익이 한 100억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억. 그럼 법인세가 얼마예요? 법인세 대충 해도 한 20억 나옵니다. 한 20억까지 안 나오는데 대충 나와요. 법인세가 한 2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법인세 20억을 낼 능력이 없겠죠? 회사 하면 망한 회사잖아요. 부도나고 망한 회사인데 이 법인세 20억 내라고 하면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면제이익을 2개월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수 있고 또 남은 그 금액 있죠? 채무 면제. 그거는 또 미래에 발생할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 볼게요. 보세요. 갑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희생객 인가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채무천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했다. 주식 발행가액이 1000이고 시가가 600인 경우 채무 면제액은 400이라는 겁니다. 이 발행가액에서 시가 뺀 600이죠. 만원에서 600 뺀 1000에서 600 뺀 400이 채무 면제액이다. 근데 이 400에 대해서 원래 채무 면제액 입금입니다. 입금. 근데 입금 불산입 채무 면제액 400이 세무조정해서 미래에 발생한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면제액 400은 법인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고 미래에 결성금이 발생한 경우 상기한다. 참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면은 회사 망한 회사를 국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서 배운 보세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 법사적 요건을 충족한 범위죠. 이게 보세요. 한번 뭐가 있는가 보세요. 채무를 출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이 사람이 주식의 시가를 발행가액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증후 기업. 이 사람이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나머지는 다 같은 거예요. 이거 이 네 가지.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 주식의 시가가 7천, 발행가액이 10,000 이러면은 주식의 시가 7천과 발행가액 10,000 차이 3천이 채무 면제액이 입금이죠. 이건 쉬워요.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가 3천, 액면가액이 5천, 발행가액이 8천.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다. 그러면 채무 면제액을 얼마로 인식할 것인가?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인 5천을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익인 3천을 채무 면제로 인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 어때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 시가가 회사 주식이 거의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지 조각. 주식 시가가 한 2,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 면제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액은 발행가액 8천에서 액면가액 5천
뺀 3,000이라는 겁니다. 3,000. 이게 좀 특이해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 맞습니다. 회사가 A법인이 2019년 10월 1일, 지금 책 개정 중이어가지고 약간 1년 당겨놨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채무를 출자전환한다. 그래서 1억 원을 출자전환한다. 그래서 시가가 4천만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액면가액이 6천원인데 시가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발생한다는 거죠. 액면가액이 6천, 주식 시가가 4천이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2천만 원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채무 면제액은 6천만 원이죠. 시가하고 발행가액 차액이 1억에서 4천 빼니까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 이 부분이 채무 면제액이다. 그러니까 세법상 채무 면제액은 1억 원 발행가액 1원에서 액면가액 6천 뺀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회계상 채무 면제액은 6천이고 세법상 채무 면제액은 4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입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주식할인 발행차금 2천만 원, 기타. 어차피 우리 지금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 위주로 하는 거죠. 세법에서 얼마나 볼 것이니까 채무 면제액을. 세법은 채무 면제액을 4천원으로 보기 때문에 회계상은 6천원 인식했으므로 차이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한다. 2천만원 입금 불산입. 그리고 미래 이율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금액 있죠. 미래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금액. 세무상 채무 면제액은 4천만원인데 이율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금액은 3천만원. 그러니까 지금 2006년에 발생한 세무상 이율 결성금 3천만원이죠. 그럼 이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율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입금 불산입, 이율 결성금 3천만원, 기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은 입금 불산입, 채무 면제액, 마이너스 위보. 이게 마이너스 위보가 될 수도 있고 기타가 될 수도 있어요. 기타로 할게요. 그냥 기타. 이게 마이너스 위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로 할게요. 이게 약간 좀 특이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